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리네 책방 오디오북입니다. 머무는 동안 유익한 시간 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서울대학교 인문고전 60선으로 선정된 박은식의 한국통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왜 우리는 나라를 잃었는가를 피눈물로 기록한 책, 박은식의 한국통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통사는 1915년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박은식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통사는 아픈 역사, 통곡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 약 35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단순 연대기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민족의 입장에서 기록한 최초의 근대 민족사입니다. 박은식은 말했습니다. 국혼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와 팽창, 청나라의 쇠퇴, 조선 내부의 부패한 정치와 개혁 실패가 있었습니다. 박은식은 이 시기를 안으로는 병들고 밖으로는 침략받는 시대로 봅니다. 1876년 일본은 군함을 앞세워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강요합니다. 핵심 내용은 부산 원산 인천 계항, 일본 상인의 치외법권 인정, 조선을 자주국이라 규정하여 청나라와의 관계 흔들기입니다. 박은식의 시선은 강화도 조약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침략의 길을 연 첫 단추였다. 그는 조선이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비판합니다. 조선 내부에서는 나라를 살리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 갑신정변 1884년 김옥균 등 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려 급진 개혁을 시도합니다. 신분제 폐지, 근대 국가 수립 추진입니다. 그러나 일본 의존과 민중 기반 부족으로 3일 만에 실패합니다. 박은식은 개화파의 애국심은 인정하지만 외세에 기대어 나라를 고치려 한 한계를 지적합니다. 2. 동학농민운동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일어납니다.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원군 요청하였지만 일본도 군대를 보내며 청일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박은식은 동학농민군을 민족 자주정신의 표현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조선은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주요 사건을 보면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군제, 재정, 산업 근대화를 위한 시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간섭은 더욱 심해집니다. 을미사변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사건입니다. 박은식은 이를 국권 침탈의 피비린내 나는 전조로 기록합니다.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 후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을 강요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완용 등 대신들이 강제로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통사의 가장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날은 대한의 국권이 끊어진 날이며 삼천리 강산이 통곡한 날이다. 박은식은 을사오적을 통렬히 비판하면서도 백성들의 의병투쟁을 크게 조명합니다.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의병전쟁이 일어납니다. 최익현, 신돌석 등 수많은 의병장 등장합니다. 상과들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항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무기와 조직의 열세로 점차 어려움에 처합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1910년 한일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됩니다. 형체의 나라는 망하였으나 정신의 나라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것이 박은식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한국통사의 핵심 사상 3가지를 보겠습니다. 1. 국혼론, 나라는 정신으로 산다. 박은식은 영토나 정부보다 민족의 정신, 국혼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라가 일시적으로 망해도 역사와 문화, 언어와 정신이 살아있으면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2. 민족 중심 역사관. 기존 조선 왕조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백성과 민족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의변과 민중의 움직임을 크게 다룹니다. 3. 역사 서술의 목적은 독립운동. 한국통사는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교과서였습니다. 중국과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를 외세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시선으로 본다. 누가 우리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둘째, 나라가 흔들릴 때 내부의 분열과 무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박은식은 외세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부패와 책임 회피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셋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나라를 잃은 직후에 쓰인 책이지만 끝은 체념이 아니라 국호는 살아있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한국통사를 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만 떠올리지만 박은식 선생은 그보다 더 아프게 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묻습니다. 외부의 칼날도 무서웠지만 내부의 부패와 무기력, 사리사욕, 분열이 나라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한국통사는 단순한 망국사가 아니라 경계의 책입니다. 망하는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거짓이 쌓이고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때 이미 쇠락은 시작된다. 박은식이 말한 국혼도 결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을 지키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이 모여 국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을 모두 소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